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원형 차트와 도넛형 차트를 학습하겠습니다. 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고 요즘 출제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앞에서 학습한 혼합형 차트와 더불어 필수 학습 차트입니다. 예제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 지시사항을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표에 데이터는 모두 입력을 해뒀고요. 평균까지 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표를 만든 다음 차트 만들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운데 동그란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형 차트로 만들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범례를 보시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시면서 표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범례에 있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그런 표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씩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먼저 2017년부터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구분해서 2017년 데이터 프랑스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차트 원형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원형 카테고리에 보시면 이렇게 2차원 원형이 있습니다. 차트 지시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2차원 원형이라고 정확히 적혀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2차원 원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쪼개진 원형 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2차원 원형은 이렇게 조각들이 다 붙어 있고요. 쪼개진 원형 차트는 조각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2차원 원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빨리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상단 메뉴에서 차트 레이아웃의 3번,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백분율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르죠? 그러면 2017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삭제를 하고 다시 2018년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차트에서 2차원 원형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백분율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레이아웃에서 3번 레이아웃 3을 다시 클릭해 보세요. 23, 32, 28, 20 다르네요. 2018년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고 다시 2019년 데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맞을 것 같아요. 남은 게 이거밖에 없죠? 자, 2차원 원형을 클릭을 하고 다시 차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 클릭. 그러면 28, 20, 16, 36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차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바로 단 안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려두기를 해서 위치를 바로 잡아야죠. 오려두기를 하고 표 오른쪽에 문단 부호에서 엔터 한번 넣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붙이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표에서 캡션을 넣어주세요. 캡션 넣기 글자 드래그하고 캡션 위치 확인합니다. 표 아래에 있고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만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캡션을 벗어나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9번, 11번 여기까지 지시사항을 보면서 표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표는 넘어가도록 하고 차트 만들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형 차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재구성한 거라서 실제 시험에서는 다르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원형 차트에서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감점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정말 모르겠어서 그냥 아예 차트만 작성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실격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고 점수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여기 지시사항을 하나씩 보시면 항목별로 감점되는 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 종류를 잘못 설정하면 감점 5점,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을 수정을 못하시면 감점 3점이고요. 위치값을 잘못 지정하시면 감점 5점. 이런 식으로 각 항목마다 점수가 다른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 5개만 못해도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차트에서는 최대 감점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요소를 하나도 설정을 하지 못하셔도 최대 감점 10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모르는 차트가 나와서 망했다 싶을 때나 도저히 시간 내에 차트 수정까지는 못하겠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차트가 있어야 할 위치에 만들기만 해 두세요. 차트를 아예 삽입하지 않으면 그냥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감점이 큽니다. 차트 외에 다른 부분에서 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오탈자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차트 만들다가 망했을 때도 그냥 아예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빨리 판단을 해서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트는 지시사항대로 하나씩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하나씩 다 해결한 다음에 이 출력 형태를 보면서 다른 점이 있으면 그때 수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시사항 하나씩 해볼게요. 2차원 원형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차트에서는 이 조각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색상 조합 2라고 되어 있는 색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상단 메뉴로 가서 차트 계열 색 바꾸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색상 조합과 단색 조합 카테고리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거기서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도움말이 뜹니다. 색상 조합 색 2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고요. 색상이 변하면서 범례 색도 같이 변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해주실 건 없고요. 간혹 범례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면 자동적으로 범례 색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건 그냥 프로그램 오류예요. 프로그램 초기화를 하셔도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섬세하게 이 조각의 색을 범례와 맞출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 조각, 색상, 이 색상 조합만 잘 설정을 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색상 조합에 색 2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레이블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각 조각마다 이렇게 글자가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차트 레이아웃 3번을 미리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가 되고요.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죠? 위치가 달라서 지시사항에 있는 바깥쪽 끝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개체 속성 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열리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블 클릭을 하면서 데이터 레이블이 하나만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이 4개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백분율이 풀렸어요. 그죠? 여기 개체 속성에서 다시 백분율로 표시를 바꿔주세요. 그 다음 레이블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은 가운데였고요. 안쪽 끝에 하면 약간 밖으로 나가고 바깥쪽 끝으로 해주시면 원 조각을 벗어나서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봐주세요. 개체 속성 창은 열어두시고 수정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크기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빠른 메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체 속성 클릭. 자, 너비 높이를 변경합니다. 80, 70, 크기 고정에 체크. 그리고 그 다음 지시사항 위치값 변경해야 합니다. 위치는 본문가에 배치해서 자리 차지 아이콘 두 번째 자리 차지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단 가운데 0, 문단 위에 0 여기까지 해주시고 바깥 여백 설정합니다. 바깥 여백은 여백 탭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변경하면 됩니다. 5, 7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개체 속성 창을 나와주시면 됩니다. 설정. 그러면 크기가 변경되고 위치가 표 아래 그리고 표 아래에 한 줄 띄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제목 글꼴 설정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20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제목 편집으로 가세요. 여기서 글자 내용을 청소년의 생활 만족도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표에 있는 제목과 똑같죠? 표의 제목을 미리 복사해서 와주시면 더 편할 뻔 했는데 이렇게 입력하셔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1, 2초 차이일까요? 그리고 글꼴 변경을 해주세요. 맑은 고딕. 글꼴 변경을 하실 때는 영어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속성은 진하게 크기와 글자 색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데이터 레이블과 범례 글꼴을 구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범례부터 할게요. 범례 클릭,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만약 이 범례가 잘 안 잡힌다 그럴 때는 개체 속성 창에서 여기 범례 보이시죠? 여기 항목을 범례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차트 제목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보이시죠? 데이터 레이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각 요소들이 쉽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범례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글자 모양 편집으로 가세요. 크기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로 설정. 데이터 레이블도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구 설정. 그러면 지시사항에 있는 내용들은 다 했고요. 표 아래 단락에 배치니까 이 부분도 표 아래에 표와 차트는 한 줄 띄워져 있고요. 그 다음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범례의 위치가 다르니까 범례 위치 변경해 보겠습니다. 범례 잡아주시고 속성 탭에서 범례의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범례 위치는 아래쪽이고요. 범례 위치는 여기서도 하실 수 있지만 상단 메뉴에서 여기 차트 구성 추가해서 범례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 여기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도 표시할 수 있고 표시 없음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범례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잘 보시면 또 백분율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중간중간 이렇게 백분율이 풀리더라도 그냥 두시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분 해볼게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회색 조각이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조각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럴 때는 회색 조각만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원의 조각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 조각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원의 바깥쪽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조각이 떨어지게 되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조각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원을 클릭을 하시고 조각을 클릭을 하시고 원의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조각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다시 밀어 넣으면 조각이 붙습니다. 이번에는 회색 조각만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 조각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회색 조각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회색 조각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원의 바깥쪽으로 살짝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조각을 분리하실 수 있고요. 다시 원의 중심으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조각이 붙습니다. 이번에는 개체 속성 창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모든 조각을 선택한 상태에서 개체 속성 창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쪼개진 원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5%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조각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자세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조각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회색 조각만 선택을 할게요.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에 쪼개진 원형을 이번에는 5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조각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분리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율로 변경만 하면 차트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백분율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해주시고 개체 속성 창에서 형식을 지금 백분율에 체크가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풀렸어요. 이럴 때는 다시 값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가 똑같아졌어요. 차트 설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넛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는 똑같고요. 이 똑같은 표에서 차트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삭제를 하고요. 개체 속성 창도 지우고, 연습하실 때 편집 용지나 단 설정은 기본 설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쪽 머릿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수치, 기본 수치 그대로 해주시고요. 단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양 2개, 단의 개수 2개에 구분선 넣고 이렇게 기본 유형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 도넛형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 이제 원형의 한 부분이니까 설정도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겠죠. 자, 여기 범례를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레이블 값을 잘 보시면 됩니다. 2017년, 18년, 19년 그럼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 미국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하나씩 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 한국 데이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차트에서 차트 종류를 자, 원형에 있는 도넛형으로 해주시고 자, 분리가 되어 있으면 쪼개진 도넛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조각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 도넛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편집창은 꺼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3번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줄칸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상단 메뉴로 가셔서 줄칸 전환 클릭. 자,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4, 22, 55예요. 24, 22, 55. 자, 그럼 한국을 사용한 데이터예요. 값이 다를 때는 이거 지우시고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미국을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반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 끄시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줄칸 전환해 주시고 레이아웃에서 3번 넣어 주시고 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다시 드래그를 할게요. 차트에서 도넛 선택. 창 끄시고 차트 모양이 다르니까 줄칸 전환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맨 처음 해야 할 거 단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 위치를 변경합니다. 오려두기 해서 정확히 차트의 위치를 표 아래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표 오른쪽 문단 부호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커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자, 바로 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퍼센트가 안 보이니까 레이아웃 3번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13번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도넛형으로 만들었고요. 차트 계열색은 색상 조합 3입니다. 그러면 상단에 색상 조합에 1, 2, 3, 3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범례도 같이 색상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례 색상 안 변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자, 백분율로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끝이 났습니다. 개체 속성에서 차트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개체 속성 기본 탭으로 가서 크기 값 80, 높이는 65고요. 자,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치 설정하면 됩니다. 자리 차지 두 번째 아이콘 자리 차지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대면 도움말이 뜨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단 가운데 0, 문단 위 0, 그리고 여백까지 바깥 여백까지 위쪽 아래쪽 5, 6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
범례 글꼴만 구로 변경을 하면 되네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설정을 해야 하는지, 제목도 해야 하는지, 데이터 레이블도 해야 하는지 잘 보시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싹 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범례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크기를 9로 설정을 하고요. 범례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이어서 바로 설정하겠습니다. 범례 속성, 범례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속성창 열어서 위치를 오른쪽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시사항대로라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정이 덜 된 부분이 있죠. 차트 제목부터 똑같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나머지 지시사항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설정할 게 없어요. 이대로 설정.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보시면 백분율이 풀렸습니다. 다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 속성창에서 값에 체크해 주시고 백분율 다시 체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백분율을 표시를 해주세요. 원형과 다르게 여기는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네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라색 조각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각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라색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조각이 분리가 됩니다. 개체 속성창을 보시면 이렇게 쪼개진 도넛 구멍 크기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도넛도 그 원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분리를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조각을 붙일 수도 있고요. 다시 보라색 조각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해줍니다. 백분율이 계속 풀리네요. 이렇게 도넛 차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알고 나니까 정말 별게 없죠. 오히려 혼합형 차트보다 더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더보기란에 문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둘 테니까요. 꼭 다운받으셔서 복습 꼭 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